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업앤다운 김영석입니다. 이번 주 코인 업앤다운은 며칠 전부터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된 후오비 토큰, 트론, 심지어 글로벌 탑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USDC마저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TX 여파로 이제 글로벌 시장이 이제서야 조금씩 안정화되는 것 같아 보이려던 찰나에 갑작스런 폭락으로 인해서 시장의 혼란이 또 가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우스 캐피털의 권석준 대표님 그리고 펜버스의 황동우 대표님과 함께 원인 등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뵙긴 하지만 별 때마다 되게 새로운 느낌입니다. 코인 시장이 늘 새롭기 때문에 예, 매일 새롭죠. 매일 새롭습니다. 예. 매일 연이은 새로운 이슈들과 뭐 좋은 소식들이 더 많아야 되는데 네, 조금 무거운 소식들이 최근에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늘 새롭긴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특히 작년 그리고 올해 초에 들어서 이 어떤 뭐 대형 업체들의 파산이라든지 맞습니다. 그런 소식들이 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 이러한 어떤 뱅크런 소식들이 정말 뭐 몇 년에 한 번 나오는 그랬었죠. 그런 네. 일들이지 않습니까? 과연 이러한 어떤 이어지는 소식들의 이 코인의 역할이 과연 없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후오비 거래소의 기축 통화인 후오비 토큰, 이른바 HT의 폭락이 있었는데 그 폭이 엄청나다라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사실 이제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제 지난주 금요일,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 전 며칠 전부터 실버게이트 사건에서부터 이제 지금 이제 한국에서도 언론에도 자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리콘밸리 뱅크인 SVB 이런 큰 기관들이 계속 무너지면서 이와 동시다발적으로 후오비 토큰 그리고 메이저 토큰들의 폭락 사건들이 계속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후오비 토큰은 이제 HT라고 저희가 줄여서 얘기하는데 이게 아마 익숙한 분들도 있으시면 아마 처음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좀 계실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저희가 바이낸스 하면은 BNB 그리고 후오비 하면은 HT 이런 식으로 거래소의 기축 통화이고 후오비 토큰 같은 경우는 후오비의 메인넷으로 알려져 있는 후오비 에코체인 해코를 사실 기반으로 해서 해코 생태계, HT 생태계로 해서 후오비 기반에서 가장 핵심적인 자산이기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HT라는 토큰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엄청나게 폭락을 했습니다, 사실요. 그리고 예. 이제 기사에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일시적으로는 뭐 거의 90% 가까이 폭락을 할 정도로 지금 실제 제가 이제 시간차를 봤더니 몇 시간 만에 새벽 시간에 굉장히 어마어마한 자산들이 폭락을 하면서 이제 다시 반등을 하면서 한 90%대까지 내려갔다가 60%대 그리고 지금은 좀 많이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예. 일시적으로 시장에서의 엄청난 패닉이 사실 이루어졌었습니다. 예. 이런 후오비 토큰, 후오비 거래소의 기축 통화로 작용을 하는 코인인데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커뮤니티의 신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권석준 대표님, 네. 현재 이 후오비 토큰 관련해서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안 좋죠. 싸늘합니다. 예. 후오비 토큰 거래소가 후오비 토큰이 상장된 거래소가 가장 유동성이 많이 나오는 곳이 말 그대로 후오비 글로벌입니다. 두 번째가 XT.com이나 등등의 좀 하이 어떤 볼륨을 갖고 있는 거래소들이 일부 있는데요. 예. 가장 큰 볼륨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말고 후오비입니다. 후오비 글로벌인데 이게 과거에 이 폴로닉스 사태를 좀 연상케 합니다. 이게 분봉으로 따진다고 했을 때요. 예. 한 10분 사이 거의 90% 가까이 하락을 했다가 바로 올라갔거든요. 차트가 현재는 지금 4불 정도로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과연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는 레버리지랑 또 옵션 선물 이런 상품들이 취급이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과거에 코인원은 있었지만 지금 그것도 없어졌죠. 예. 마찬가지로 해외 거래소들은 무조건 그 레버리지를 쓰는 또 옵션을 선물을 하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저런 식으로 굉장히 급격한 하락으로 꼬리를 달고 올라온다는 얘기는
의도적이다라고 저는 무조건 생각을 합니다. 아마 폴로닉스를 트론인 저스틴 선 또는 이쪽에서 마찬가지로 좀 관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얼라이언스 형태로 네, 이루어져 있죠. 그렇다 보니까 과거에 그들 사례를 반면 삼아 뭔가 자기네들이 자산을 해지하려고 했던 내지는 레버리지를 시장에서 마켓에서 회원들의 자산을 리스크를 던진 거죠 그들에게. 예. 네, 이게 사실 그 방금 권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게 좀 되게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이 거래소들의 기축 통화들 예를 들어서 바이낸스의 기축인 BNB, 후오비의 기축 통화인 HT 이런 토큰들 같은 경우는 일반 디지털 자산들에 비해서 조금 더 안정성이 있고 조금 더 거래량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사실 시청자들이나 투자자들이 많이 보고 있다 보니 이게 단순 코인에서의 거래소에서 사용되는 것만이 아니라 선물 거래나 선물 거래상 그리고 이런 레버리지를 기반으로 기축 통화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방금 차트에서 보신 것처럼 매우 급격하게 하락을 했다가 매우 급격하게 올라오는.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왼쪽에 보시면은 4.8달러에 있다가 새벽에 한 몇 시간 만에 바로 떨어졌거든요. 예. 사실은 지금 저기에는 1.8달러로 해서 코인마켓 기준에 있는 표준적인 차트를 제가 쓴 거지만 사실 후비로 가면은 1.8달러 밑으로 아주 얇은 거의 이쑤시개 같은 저 꼬리가 계속 길게 들어가 있습니다. 0.3달러죠. 네, 그건 사실 0.3달러까지 다시 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0.4달러가 떨어진 다음에 다시 반등을 해가지고 다시 지금 현재는 4달러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일시적 폭락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레버리지로 사실 해가지고 상품이 걸려져 있는 이제 유저들이나 투자자들은 전부 다 강제 청산을 당하는 거죠. 마진 콜이죠. 네. 네, 청산. 왜냐하면은 이게 그 시점에 가격 기준으로 이게 청산이 당하는 거기 때문에 디퍼짓이나 그런 보증금이 크게 걸려져 있지 않은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다 이 진입돼 있는 포지션에 따라 가지고 강제 청산을 당하는 것들이 많고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차트를 보면은 저게 뭔가 유동성 위기 때문에 폭락한 것 치고는 너무 강하게 내려왔다 보니 좀 많은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거다 보니 좀 더 시청자들이나 투자자들에서는 그런 많은 의심과 그런 불신이 계속해서 좀 강해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후오비는 지금 굉장히 또 자체적으로도 네. 제재를 좀 많이 받고 있고 유동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좀 있다고 이슈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힘을 많이 못 쓰고 있는 지금 그렇죠. 거래소로. 후오비 예. 거래소가 마켓캡 기준으로 봤을 때 16위에 지금 달하고 있고요. 하루 예. 일거래량 자체가 오늘 보니까 9천억 가량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 방문자가 856만 명이고요. 근데 16위 정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후오비 거래소에서 만든 HT 토큰이 0.3달러까지 내려갔다는 얘기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쿠코인과 XT닷컴의 볼륨이 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예. 그러니까 이들 거래소의 저점을 그날 봤을 때는 1.2불에서 1.8불이었습니다. 예. 0.3불하고도 불과하면 3배, 아니 4배에서 6배 차이죠. 예. 예, 이것도 가격이 굉장히 안 맞는다. 거래소들끼리도 물론 볼륨이 가장 많이 나온 후오비 글로벌에서 저런 사태가 나왔다라는 건 굉장히 거래소 측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4불까지 다시 올라와 있어요. 4.1불 정도 형성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회복을 했는데요. 떨어진 하락폭과 반등한 폭이 불과 몇 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저 갑자기 내려온 차트를 봤을 때는 일반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응을 할 시간도 대응할 없었다. 수가 없는 네, 거죠. 시간대가 네. 4시에서 예. 5시 사이고요. 예. 예, 4불에서부터 0.3불까지 밀리고 다시 반등했던 시간을 보면 그는 1시간이 안 되고요. 그 가장 깊은 하락폭을 만들었던 건 분호로 봤을 때는 양쪽으로 10분 남짓입니다. 어떻게 그 다시 반등했다라는 것 자체가 더욱더 의심을 반등이 아니라 레버리지를 터트려 놓고 다시 올라간 거죠. 예, 밀어냈다라는 거죠, 그냥. 아무리 봐도 이 거래소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 소명하기가 굉장히 좀 쉽지 않을 많이 겁니다. 곤란할 거다. 네, 제가 과거 2017년도에 미국 거래소 지금 이제 서클이 인수를 했죠. 예. 예. 그쪽 폴로닉스를 이용할 때 3번의 디도스 공격을 받았다고 하면서 방금처럼 유사한 상황이 제가 3번을 맞았습니다. 예. 그때 제가 레버리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 예, 똑같은 상황을 오늘 후오비 글로벌 통해서 또 보다 보니 옛날 생각이 굉장히 많이 겹쳐집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자꾸 이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 어떤 뭐 정부 정책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완화해 달라라는 그런 목소리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사태들을 보고 나면 항상 드는 생각이 아직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정부 규제가 좀 더 풀어진다라고 하면 더한 상황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또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후오비 토큰과 관련된 기사 혹은 이 하락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트론 창업자인 저스틴 선이죠. 이 트위터나 어떤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행보가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오비와 트론 그리고 저스틴 선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후오비 거래소 토큰의 HT 예. 후오비 토큰을 일단 저스틴 선 트론 창업자가 수천만 개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뭐 이미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들이 또 하는 것들이 그 내부 거래, 레트레이딩 뭐 이런 형태로 해서 내부자들의 어떤 거래를 할 수 있는 봇을 또 만들어 놓고 이걸 또 돌리게 되는데 이러면서 이 저스틴 선이 이런 중국이나 그 화교 중심의 유저들을 기반으로 현재는 뭐 글로벌 또는 이제 5개 국가의 뭐 통화로 법정화폐로 인정을 받겠다라는 어떤 발걸음 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나라가 뭐 도미니카 섬나라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예. 도미니카는 남미 섬국가고 1,100만 명이 인구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국가가 신마르턴이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어떤 섬이에요. 예. 자치 국가로서 인정을 받았는데 인구는 3만 7천 명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들 국가의 법정화폐로 쓰겠다라는 기사가 최근에도 있었어요. 예. 계속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운영은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후오비 글로벌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이 HT 토큰을 수천만 개 보유했다는 것을 기반으로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바이낸스에서 USDC나 USDT를 인출을 해서 후오비 글로벌에다 지원을 하겠다. 자금 유동성에 대한 경영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왜 인원 감축에 대한 20% 인원 감축 얘기도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아까 봤던 것처럼 굉장히 레버리지를 회원들에게 레버리지에 대한 리스크를 주면서까지 뭔가 거래소가 수익을 가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리스크를 터졌으니까.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유동성의 문제가 계속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후오비 글로벌과 저스틴 선의 트론 관계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대주주로서 이미 인정받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특히 예. 이제 좀 후오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바이낸스가 계속 고공 행진을 하고 있을 때 계속 사실 뒤처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시장 점유율도 빠르게 이탈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BNB의 성공하고는 다르게 HT는 사실은 앞서 보였던 것처럼 차트가 그 위로 엄청 뚫고 갔었어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조정이 됐었고, 최근 들어서 이제 후오비의 유동성 위기까지 공격을 받으면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이례적으로 이제 후오비 내부의 지분이 변동되고 있고, 이거에 따른 그 후오비의 메인 이제 최대 주주 중에 한 명인 리린이라는 그 창업자 이제 코파운더이죠. 공동 창업자가 자기의 지분을 양도하고 매도한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누가 인수를 했고 누가 이거에 대한 경영을 하냐라는 그 새로운 뉴 페이스는 사실 베일에 있었습니다. 예. 저스틴 선이 뒤에 있다, 트론이 뒤에 있다 이런 얘기는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얘기고, 이미 후오비하고 트론하고는 굉장히 많은 파트너십과 결합을 하고는 있었지만 굉장히 이례적으로 저스틴 선이 이번에 최근에 HT 폭락과 이제 연결이 되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이제 트위터를 하고 있어요. 예. 굉장히 트위터를 많이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코인데스크하고 인터뷰에서도 나와가지고 자기가 강력 대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유동성 위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자기가 개인 돈, 개인 재단을 투여해서라도 방어를 하겠다라고 나오는 것 자체가 이미 저스틴 선의 뭔가 이런 영향력 안에 이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최근에 계속 있었던 후오비 그룹의 그런 지분 변동 이야기하고도 맞물려가지고 새로운 이런 거버넌스를 좀 구축하고 있지 않나, 그런 예. 이야기들이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재단이라든지 거래소 혹은 관계자 대표들의 트위터를 통한 설명이 약간 좀 재발절인 사람의 어떤 변명으로 약간 그런 보이는 부분도 있죠.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형상들이 작년에도 많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제 루나가 그 모든 예. 거를 촉발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권도영 씨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도 제가 그때 당시에 생각을 했던 게, 권도영 씨는 아마 트위터를 끊어야 될 거다. 네, 생각을 그런 얘기가 했었거든요. 있었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이 최근 후오비 토큰의 폭락에 이어서 트론 또한 계속해서 폭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배경이 또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과 좀 밀접하게 연결될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네. 추가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미 앞서 이제 내용이 나왔던 것처럼 저스틴 선은 사실 트론 재단의 의장이고 트론의 창업자이자 트론의 완전 대표적인 얼굴이자 롤 모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 최근에 후오비하고 결합 관계가 되면서 후오비 토큰 그리고 HT의 유동성 위기에 있어서 트론이 그걸 지지하고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미 밝혔듯이 이미 후오비하고 트론은 결합 구도로 지금 가고 있고 아니나 다를까 HT의 폭락과 HT 후오비에 대한 그런 유동성 위기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증폭되면 증폭될수록 트론에 대한 유동성 위기도 굉장히 크게 나섰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차트상에서 지난주 금요일에 HT가 폭락함과 동시에 물론 HT만큼 떨어진 건 아니지만 트론도 역시 단기적으로 거의 한 15%, 20%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단기간에 한 방에 약간 차트들이 무너지는 예.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말씀드린 이런 차트들이 일부 고래들에 의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조정이 되고 10%, 20%씩 빠진다는 거는 사실은 시중에 있는 몇 천억에 달하는 자금들이 순식간에 증발되는 거다 보니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들이라고 사실 보셔야 합니다. 예. 하지만 이제 또 조금 더 첨부드리면은 방금 이제 차트에 있는 왼쪽에 보시는 거가 이제 바이낸스 상에서 보는 일주일 차트를 보면은 단기간에 이게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일시적으로 빠진 현상이었는데 하지만 전반적으로 트론 시세를 딱 보시면은 트론 시세는 사실은 상당히 많은 이제 롤러코스터를 겪었었고 지금에 있었던 10%에서 20% 빠지는 거는 상당히 이제 일반적인 사실은 저 차트에서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면은 보이지도 않아요. 예. 왜냐면은 이제 저스틴 선이 워낙 주목을 받는 사람이다 보니 그 주목에 따라서 많은 폭등세도 있지만 그에 따른 조정도 굉장히 강하게 오기 때문에 예. 트론 체인이나 트론은 토대로 사실은 이제 밑에 하단에 약간 이제 기사들이 있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레버리지 투자들이 붙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원래는 그런 보폭이 5%에서 10% 구간에서 움직여야 할 것이 결국 레버리지 투자자들과 강제 숏, 롱 포지션의 청산들이 이루어지다 보니 그 폭이 5%에서 10%에서 유지돼야 할 거가 15%, 20%까지 넘어가고 심할 경우에는 그 이상으로 가는 현상들이 유독 트론 기반에서는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 트론 재단에서 또 공격적으로 거래소의 인수 그리고 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소식도 함께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어떤 공격적인 인수 투자 네. 같은 모습들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당연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이 저스틴 선 같은 경우는 단순 이제 트위터, 단순 인플루언서의 입장이 아니라 사실은 트론이 가장 획기적이고 가장 센세이션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비트토렌트를 인수를 하면서 사실은 이 유저들한테 굉장히 크게 나왔었고 예. 더 나아가서 이제는 폴로닉스 거래소는 앞서 건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의 이제 서클사에서 사실 인수를 먼저 했었지만 최근에 다시 저스틴 선이 그 거버넌스를 인수하는 그리고 후오비도 지금 이제 뭔가 의장이나 거버넌스를 최고로 나타내고 있는 그런 뭔가 안방 주인 행세를 하면서 이제는 후오비, 폴로닉스 그리고 트론 이 세 축으로 해가지고 커뮤니티와 유저들과 거래소와 인프라를 합병하겠다. 이런 약간 얼라이언스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 부분이 사실 최근에 한국 같은 경우에서는 고팍스 거래소를 바이낸스가 이제 인수해가지고 그 거버넌스를 확립을 하면서 바이낸스는 사실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 거래소도 인수를 하는 모습을 사실 보이고 있었는데 약간 이런 두 축으로 굉장히 좀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나. 근데 이제 바이낸스는 뭔가 조금 더 큰 자금 중심으로 그리고 뭔가 준정부 차원에서 움직인다면 반면에 저스틴 선 같은 경우에서는 뭔가 이런 커뮤니티 중심으로 그리고 네. 시장에 있는 유동성 중심으로 뭔가 이런 세력을 규합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장펑차오나 저스틴 선이나 각자 좀 특출난 그런 어떤 분야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그렇죠. 보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근데 어떻게 저는 보면- 여기 보면서 지금 쭉 이제 오늘날까지 오면서 자료를 보면서 또 느끼는데 굉장히 뭔가 아쉽다. 예. 뭐가 아쉽냐면요. 왜 우리는 2017년도, 16년도에 전 세계에서 그렇게 코인 시장에서 블록체인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근데 왜 저 친구들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저스틴 선 같은 경우는 트론이라는 코인을 만들어서 이제는 거래소로까지 나아가서 자기 거래소를 두려고 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죠. 왜 대한민국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이 부분 우리 정말 고민해 봐야 됩니다.
자존심이 좀 상하네요. 오늘 방송 진행하면서도. 예.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네. 아유, 특히 이제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방금 자료 화면에 나왔던 것처럼 이제 트론을 기반으로 한 이제 트론 얼라이언스가 아마 지금보다 더 강해질 거로 사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바이낸스도 역시 이제 글로벌 탑 거래소라는 위치이기도 하지만 항상 꼬리뼈로 따라왔었던 거가 불안정하고 그런 출처가 불확실한 그런 이거를 이제는 벗어나서 이제는 거버넌스 중심으로 각 정부에 맞는 그런 또 다른 얼라이언스가 구축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약간 현상이 결국은 약간 일종의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 유동성 공용 그룹들이 나오지 않을까. 예. 근데 중요한 거는 공용 그룹들이 나오면은 좀 완전히 장단점이 뚜렷해질 것 같습니다. 하나의 장점은 특정한 부분에서 예를 들면 최근에 있었던 뭐 실버게이트 사건이나 실리콘밸리 은행처럼 큰 위기가 왔었을 때 공용으로 이게 움직여지면은 그런 연쇄적인 반영을 통해 가지고 그런 위기를 막을 수도 있다라는 장점. 그러다 보니 뭔가 안전성이 좀 더 강해질 거라는 장점도 있긴 하지만 사실 똑같은 부분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오히려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버릴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이런 유동성 공용으로 모여지는 거가 과연 시장의 안정성을 좀 도모하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훼손하는 건지 그 부분은 좀 더 이제 시간이 지나가야지 이걸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은 약간 좀 열린 이제 퀘스천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는 아무리 이 비트코인이 유명해진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코인 거래를 한다 하더라도 일단 물리적인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으로 그렇죠, 보이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각종 정부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루빨리 좀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